안녕하세요. ATD25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앤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에 와 있는 서울대 이창 교수입니다. 오늘 ATD 아이스 첫째 날 기조 강연은 시몬 바일스가 열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세계 선수권 최다 메달 보유자고요. 체조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아마 ATD 역사상 운동선수가 기조 강연 첫째 날을 연 건 처음일 것 같은데요. 기획 의도가 있었겠죠. 이분이 국제체조연맹에서 인정한 바일스라는 이름이 붙은 기술을 5개나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일반인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선수들도 감히 기대하기 어려운 올림픽 메달만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최다 메달 보유자 25개의 메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9개가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역사상 최장 기간의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고성과를 내려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버든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2020년에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본인의 멘탈 헬스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스포츠계 전반에 이러한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PY에서 선정한 최고의 여성 선수 무려 3회나 수상을 한 저희한테도 시사점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ATD 아이스에서 그것도 첫 번째 기조 강연자를 시몬 바일스로 선정을 했을까? 오늘날 저희가 조직 문화,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멘탈 헬스 케어에 대해서 점점 더 신경을 쓰게 된 그 신호탄은 사실 팬데믹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우울증이 높아졌고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특히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출퇴근 복귀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 구성원들의 멘탈 관리가 저희한테는 특히 시사점이 큰데요. 이 시몬 바일스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체조 챔피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저희가 밖에서 보면 화려한 성과를 거뒀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었겠죠.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성취하고 다시 더 높은 골 세팅을 통해서 도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 우리가 항상 강해질 수는 없지만 항상 용감할 수는 있다 라는 슬로건으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용감하기조차도 쉽지 않은데 워낙 강한 훈련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늘 탑일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용감할 수 있다. 이 기저에는, 그 용감함의 기저에는 나 자신을 먼저 보듬고 용서하고 케어하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했나 보면 트위스티스라는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체조 선수들이 공중돌기를 하고 공중에 몸이 떠 있을 때 어디쯤에 내 몸이 위치하고 있는지 인지 자체를 상실해서 스스로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도쿄올림픽 때 이런 현상들이 극대화되면서 선수 자신이 그 4년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기량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숭상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고성과자들. 올림픽 체조계에서는 이 선수 자체가 우리가 기리는 최고의 고성과자인데 그들 자신도 이런 소진과 회복 탄력성이 개런티되지 않으면 결국은 멘탈 프로블럼이 생겨서 결정적인 순간에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 차원의 과제로 줄 것이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 전반, 여기서는 스포츠계를 얘기하는 걸 텐데요. 스포츠계 전반의 선수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성과 관리에 선행되어야 함을 중요하게 인식시켜준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챙긴 후에 시합을 챙겨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성원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케어함으로써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주기적으로 정비소를 가는데 하물며 저희 자신은 개인은 얼마나 케어를 하고 있나. 좀 더 가까이는 저마다 휴대폰을 갖고 계실 텐데 휴대폰 얼마나 자주 충전하십니까? 거의 매일 충전하시죠. 근데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자주 충전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휴대폰만큼도 충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인식을 기반으로부터 시작해야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복식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명상 연습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긴장과 불안감은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자. 또 하나, 긍정적인 자기 대화, 자아 성찰을 통해서 리플렉션을 통해서 다른 누구의 위로가 오기 이전에, 그건 주변 환경이잖아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나를 의존하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남은 그 다음에 내 동료, 내 코치, 내 가족, 그리고 내 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정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자는 거죠. 이 주변의 도움 받기는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조직 문화, 학습 풍토, 리더십 등이 같이 움직여줘야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웰빙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 특히 올해같이 경기도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창출의 챌린지를 저희가 받는 경우, 선수 개인으로 치면 팬데믹도 있었고, 사실 시몬 바일스는 가정 환경 자체도 다소 폭력적인 유년 환경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이상의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체조 선수로서는 너무 크리티컬한 거죠. 이 트위스티스 현상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이런 숱한 역경을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조직에서도 저희가 실패하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성장과 성공으로 가는 일련의 여정이고 정거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회복 탄력성을 얻기에 훨씬 더 유리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시행착오에서 겪는 학습 경험들을 극대화시켜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장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기조 강연 첫날 우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올림픽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저희가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공유된 첫 번째 기조 강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여기서 소개를 마무리 드리고요. 내일 기조 강연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